비주류에 외롭지 않은 삶을 위해 음침발랄 20대 여자 셋의 대중문화 탐구방송 비주류 백화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호스트 우니 코젤 메이입니다. (2025년 6월) 둘째 주 방송 바로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데블스 플랜 2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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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바로 6월 3일 2025년 대선 날이고요. 오후 8시로 방금 투표가 끝났는데요. 너무 긴장돼요. 네,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New Leader, 누구야? 누군데? 누구야? New 대한민국으로 미래의 코젤에 알려줘. 나 제발 좀 그 찌릿찌릿하고 싶다. 알고 오. 싶어. 네, 멀티버스의 나에게 조금 물어보고 싶네요. 사실 지금 대선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데 잠깐 데블스 플랜 세계관으로 빠져 있다가 와야 되거든요. 네네. 할 수 있잖아요. 저희 프로니까. 네. 예. 다들 그 근황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저스틴 민이 제 최종 사랑이라고 결정 내렸고요. 수많은 그 근황이 은별 언니 뭐 등등 너무 많은데 지금 그니까. 최종 저스틴민 확정이십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확정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저렇게 실망스러운. 마음이 이러니까 장윤정이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스틴 민이라는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일단 이분이 되게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많은 라방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진짜 그러니까 이 영상이 웃긴 게 아닌데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 제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이건 사랑이다. 이건 사랑이다. 최종인가? 난 저렇게 열받아. 화가 나는 게 진짜 웃겨. 열받아. 그렇습니다. 저도 틴민 씨 너무 좋아하는데 솔직히 메인님이 되게 눈이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왜 저래? 그래서 그냥 되게 됨됨이가 좋으신가 보다. 뭐 요렇게 좀 예상이 되네요. 외모에 대해서 지금 저도 말씀하시는 좋아해요. 거예요? 저도 좋아하는데 객관적으로 되게 잘생겼다 이렇게는 뭐 그쵸. 네, 사람이 시각에 꽃미남은 따라. 아니다. 꽃미남은 예, 아니죠. 그쵸. 코젤 씨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새 끊었던 나는 솔로를 다시 시작했어요. 뭐 어머. 도파민이 필요하신가 보다. 인생에. 그런가 봐요. 제가 데블스 플랜도 다 보고 난 뒤 볼 게 없어서 그만 다시 돌아가선 안 될 곳으로 발을 들이고 네. 말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분들도 많고 그럼 코젤 씨의 최종은 낯설인 걸로. 그럴 수도 있겠어요. 자꾸 돌아가. 다시 돌아와. 회귀 구조. 저는 사실 본인님은? 근황을 다른 걸 준비했는데 네. 여러분이 계속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스트리트 월드 워먼 댄스 파이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힘듭니다 진짜. 뭐가요? 일단 너무 느낌 좋고 특히 댄서분들은 개성이랑 프라이드가 되게 강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이 약간 50명 나오는 게 좀 그 자체로서의 흥분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도파민이다. 예. 그래서 첫 화가 지금 공개되고 오늘이 2화 공개일인데 첫 화 때 어허. 극악무도하게 12시 40분에 끝냈어요. 이 방송을. 와. 근데 너무 사람이 흥분되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 2시 넘어까지 잠을 못 자고.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안 깔아줘서. 근데 내가 댄서냐고. 그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손으로 클래핑하는 춤밖에 못 추는데 응. 너무 흥분되는 거야. 근데 오늘 되게 댄서 같이 하고 오셨다. 그렇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네. 일본 팀의 빙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그쵸, 스프림 그쵸. 모자를 지금 그렇네. 쓰고 왔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스우퍼만 나오면 엠넷 욕도 하고 뭐 여러 욕을 하지면서도 생방을 보게 되는 네 그런 연어적인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저희 오늘 다 좀 연어적인 예, 마인드가 예, 있네요. 예. 그럼 연어 3마리와 함께 저희 데블스 플랜 2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것이 또 서바이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스포일러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저희가 미리 그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쿠젤 씨, 데블스 플랜 뭐죠? 코소개. 데블스 플랜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서바이벌 프로그램이고요. 다들 알고 계시는 김태호 PD의 제작사 태호에서 제작하고 정종현 PD가 총괄 연출한 두뇌 게임 서바이벌입니다.
참가자들은 6박 7일 동안 외부와 격리된 공간에서 게임을 통해 최후의 1인을 가리게 되고요. 여기에는 뭐 셀럽들이나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도 있지만 여타 두뇌 서바이벌과 비슷하게 일반인 참가자 또한 치열한 경쟁률을 통해 뽑아서 참여를 시킨다는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벌써 시즌 2잖아요. 네. 네. 사실 저는 이제 두뇌 서바이벌 이런 거를 아예 처음 봤어요. 뭐 더지니어스, 피해김 이런 거 안 보고 이거 데블스 플랜 2로 처음 보게 되었는데 네, 시즌 1과 2에 대해서 비교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두 분이 또 보셨으니까 좀 어떻게 다른 점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블스 플랜 1은 사실은 역대급 규모의 정정현 PD의 첫 번째 넷플릭스 데뷔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궤도 연합으로 인해서 네네. 사실상 비난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즌 2가 제작이 될까에 대한 의문도 있었는데 네. 시즌 2는 너무너무 재미있게 제작이 돼서 즐겁게 보던 가운데에 네네. 가운데 데블스 플랜 2의 10, 11, 12회에 대해서 네네.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사실 시즌 1이 지적을 받았던 이유는 시즌 1의 궤도 연합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아무도 탈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기본 구조에 도전했기 때문인데요. 궤도를 중심으로 뭉친 플레이어들이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게임을 풀어나가면서 룰의 구조적 허점을 파고들어 우리 탈락자를 한 명도 발생시키지 말자. 이런 미션을 최우선으로 삼는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어긋난 거죠. 그쵸. 그래서 욕을 먹었는데 하지만 언젠가는 이 공존 전략이 붕괴될 수밖에 없었고 최종에는 1대1이 남아서 여전히 서바이벌 장르의 일부로 분류될 수 있도록 그 궤도 씨와 마지막 하석진 씨가 대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즌 2에서는 반면 마밤. 서바이벌 참가자가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시즌이었어요. 네네. 데블스 플랜 2에 정영규 씨가 우승을 했죠. 네네. 근데 이 정영규 씨와 함께 플레이했던 윤소희 씨와 규현이 서바이벌 역사상 최초로 자신의 승리를 거부하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승리를 추구하기보다는 현균 1등 할 것 같아 하면서 정영규 씨를 1등으로 몰아주기 위해 규현 씨는 어쩌면 자신의 양심이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탈락을 하게 되는 일도 네. 발생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서바이벌의 전제 조건은 완벽히 배치되는 행동 양상 때문에 데블스 플랜 2가 마지막 회에서 좀 많이 비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원이나 투나 좀 특이하네요. 이 사람들이 진짜 똑똑해서 그런지 뭔가 룰의 허점을 파고든다는데 시즌 1에는 그러면서 다 같이 공리주의적으로 가자 이런 느낌. 그 2에서는 서바이벌인데 죽겠어 이런 느낌. 특이한 것 같아요. 네. 1, 2 결국에는 하석진 씨, 정영규 씨 남성 출연자가 우승을 했지만 네. 또 여성 출연자분들도 눈에 많이 띄는 그런 시즌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은 두뇌 프로그램 중에서도 눈에 띄는 점들이 있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성 출연자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시즌이었는데요. 그렇게 보였던 이유가 이전에 저희가 봐왔던 서바이벌에서는 뭔가 공식적으로 남성 리더가 연합을 이끌고 거기에 여자 출연자들이 좀 따라가는 그림이 많이 그려졌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데블스 플랜 1에서는 궤도 씨가 뭔가 본인만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을 막 결집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우리 하자 해가지고 자기가 판을 짜는 그런 그림. 그리고 더지니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홍진호 씨나 장동민 씨 같은 좀 파워풀한 그런 남성들이 자 봐봐 너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좀 명령을 지시를 해주는 그런 그림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데블스 플랜 2 초반에는 이런 모습이 너무 없고 여자 출연자들이 다 각자의 주관을 가지고 되게 멋있는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게 저는 너무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여자 출연자들이 따라가는 출연자가 없었어요. 아예 없고 진짜 아예 없었어요. 진짜 자기만의 플레이, 자기만의 전략을 계속 보여준다는 점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특히 데블스 플랜 2라는 검색어를 네이버에 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출연진이 데블스 플랜 2 김아린이거든요. 아, 네네. 근데 김아린이라는 일반인 참가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호감캐였거든요. 네. 좀 되게 특이해 보이잖아요. 말투도 특이하고 사고방식도 좀 특이한 것 같고 임하는 자세? 또 좀 특이한 것 같고 여러모로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인데 저는 이 모든 특이함이 사실 순수함에서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그 출연진들 일반인 출연자의 경쟁률이 또 되게 높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그렇게 어렵게 얻어낸 자리인 만큼 자기 약간 목숨 걸고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 그런 순수함에서 온 것 같아서 맞아. 저는 차라리 그런 동기가 더 좋았다. 동기가 확실해 보여서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분이 그 핑크색 핫 핑크라고 해야 되나요? 빨간색 아니에요? 빨간색. 네. 거의 빨강에 가까운 어. 그 원피스를 입고 나오셔서 맞아. 이제 감옥에 갈 때마다 감옥 그 죄수복을 갈아입고 게임하러 올 때는 그 원피스로 딱 이렇게 피해 드레스. 전투복을 입고 맞아. 나오시잖아요. 누굴 죽일까? 그게 진짜 너무 재밌었고 사람들이 박찬욱 영화의 여주 같다라는 어.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맞는 네, 것 네, 같아. 네. 그 장면이 제일 박찬욱 영화 여주 같았잖아요. 그 언노운 게임 하다가 박상현 군이 의도치 않게 계속 그 팀을 궁지에 몰고 가면서 하린 씨가 다 죽여버려야 돼 진짜. 근데 그게 표정 변화 크게 없는 상태로 그냥 읊조리면서 그냥 다 죽여, 어. 다 죽여, 다 그리고 죽여. 하는 본인 게. 마음대로 게임이 되지 않죠? 목을 막 이렇게 맞아. 막 꺾어가면서 복도를 유유히 걸어가는 그 아 모습이 뒷골 땡겨. 이 여자 진짜 예사롭지 않다. 근데 눈이 비어 있어 항상. 눈이 공허해. 초점이 없어. 맞아. 약간 그래서- 친절한 금자씨를 좀 떠올리는 어. 느낌이 되게 있으신 분 같았어요. 근데 전 마지막에 인터뷰할 때 좀 울먹였어요. 하린 씨 탈락할 때 저도. 막 진짜 일주일에 뭐 한 30분씩만 TV를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25분은 뭐 두뇌 서바이벌을 보고 5분은 애니메이션을 봤다 뭐 이러면서 데블스 플랜 2가 처음으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너무 그게 빡 와닿았어요. 맞아.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하는 일만 하고 살아왔어? 내 말이. 대단한 굿쌤이다. 독한 여자예요. 아니 근데 너무 똑똑한 게 포커 할 때 저격 홀덤 할 때 있잖아요. 네. 감옥 매치에서 세븐아이를 옆에 두고 포커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그 포커 플레이어인 세븐아이를 두고 그 사람의 플레이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막 배우잖아요. 맞아. 그게 진짜 너무 나는 똑똑한 진짜 것 그게 같아. 미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게 거의 새벽 3시까지인가 2시까지인가 뭐 맞아. 엄청 맞아. 몇십 라운드까지 갔잖아요. 근데 안 밀리고 그냥 해. 아예 처음 해본다는데 음. 결국 뭐 그 시즌 그 라운드에서 탈락하셨지만 너무 명경기였잖아요. 맞아요. 또 이런 되게 또 특이한 인물이 있었고 또 한 분은 퀸 오브 감옥 퍼스널 컬러가 청 이런 또 분이시죠. 맞아. 은유 씨. 은유깅. 너무 좀 러블리하더라. 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내 마음속 1위는 이분이에요. 사실 진짜. 무조건 일단 성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저 은유 씨는 진짜 아무나 붙여놔도 대화 잘할 것 같아요. 그 되게 쾌녀고 되게 항상 웃음 짓고 있고 그리고 뭐 미안해 이런 말도 잘하고 그냥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왜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런 말도 잘하고 맞아. 그러니까 삐쭉삐쭉 이런 느낌이 없어. 맞아. 쭈뼛쭈뼛이 없어. 삐쭉삐쭉도 없지. 삐쭉삐쭉도 없고. 그래서 난 그 모습이 너무 그냥 러블리한 인간상 같다고 맞아, 느꼈어. 맞아. 아니, 너무 쾌녀야. 맞아. 진짜 쾌녀. 저는 진짜 이 데블스 플랜 2라는 프로그램의 명장면 중 하나가 5일차 감옥 매치 바로 벽바둑 장면이라 생각하는데 그 벽바둑을 둘 때 강지영, 세븐아이, 맞아. 손은유 씨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첫 경기에서 이긴 사람은 무조건 생존하는 네. 게임이었는데 은유 여신께서 섹시 게임을 완전 해버리셔서 네.
마지막 수를 놓으면 손윤주 씨가 완전 이겨버리는 맞아. 거였는데 함께 생존해온 둘 중 한 명을 본인 손으로 탈락시켜야 되는 그 슬픔에 그 한 수를 놓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맞아. 그래서 옆에서 다 은유야 너가 이긴 거 다 우리 알아. 빨리 오. 해. 막 이런 거. 너 잘했어. 이거 게임이잖아. 이렇게. 맞아. 그 언니 오빠가 좀 약간 또 든든한 느낌. 그 맞아. 세 명이서의 또 어떠한 유대가 있었잖아요. 맞아. 이게 바로 저는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정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가장 응축되고 감동적이고 그 게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장면이라 생각하고 그걸 그냥 제 마음속에 결승전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좋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또 그 세 명의 연합 중 한 분이신 강지영 아나운서. 이분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명대사 제조기예요. 거의 그 안에 있는 인간 군상을 파악하고 명확히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이 계시는 분이고 아주 또 섹시한 브레인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강지영 아나운서는 사실은 저희한테 잘 알려진 사람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데빌스 플랜 2에서 되게 새로운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이분이 똑똑하고 말씀도 잘하시고 이런 거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솔직히 똑똑할 줄은 몰랐다. 이런 느낌? 그리고 그 감정을 터치할 줄 아는 섬세함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면 그거 뉴스룸 진행하실 때도 되게 이성적이고 감정을 보여준 적이 인터뷰하면서도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 임지연 씨랑 임지연 씨랑 네. 인터뷰할 때. 근데 그 저스틴 빈과의 그 눈물씬에서 손은유 씨가 그거에 대해서 유튜브에 최근에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도 감정을 용기 있게 표현하고 그게 위로를 주는 모습을 나중에 방송본으로 보고 강지영 씨한테 이거를 본받고 싶다고 느끼셨대요. 근데 진짜 저도 그게 참 용기 있는 행동인 것 같다고 또 나중에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또 서바이벌이라는 특성상 감정을 또 드러내면 위험에 처해질 수 있게 또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것들 그 보면서 강지영 아나운서가 되게 어른 뭔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어른의 모먼트 같았어요. 약간 저는 그 뭐 말똑 부러지게 하고 이런 걸 떠나서 틀린 거에 대해서 틀렸다 얘기할 수 있고 감정도 드러내고 똑똑하고 그래서 뭔가 좀 존경할 만한 약간 추구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같다고 느껴져서 맞아. 되게 좋았어요. 맞아.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 같았으면 화나가지고 에베베베 하다가 그냥 얼굴만 시뻘개졌을 일인데 그냥 누워가지고 걔는 몰라 영원히 몰라 그냥 이렇게 하는 이 여유 그분은 모르셔. 또 강지영 씨도 너무 좋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계속 어떤 저희 제목과 좀 반대되는 브루즈아 계층에 계셨던 여성 출연자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소희님. 네. 또 카이스트 출신의 아주 상당한 브레인인데요. 근데 저는 소희님 물론 저희가 비판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네네. 저는 진짜 서바 매니아로서 쭉 봤을 때 정말 그 수학적인 능력으로는 전 서바이벌에 출연한 모든 여성 출연자들 통틀어 최고였던 것 같아요. 맞아. 정말. 진짜 똑똑하더라. 이 사람은 진짜 잘하는구나. 왜냐면 모든 게임을 다 정확하게 캐치하고 빠른 속도로 두뇌 하더라고요. 회전이 엄청 빨라.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마지막에 아쉬운 선택을 보여주셔서 네. 전 사실 윤소희 씨를 처음에 되게 응원했거든요. 정영규 씨랑 그 히든 스테이지 네. 풀 때 네, 퍼즐로. 그거 너무 똑똑하고 이 둘이 맞아. 완전 남매 케미 대박이고 윤소희 씨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사실 정영규 씨보다 윤소희 씨가 잘 됐으면 좋겠다. 둘이 너무 귀엽지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좀 너무 아쉬웠달까요? 배팅을 포기하는 장면에서. 네. 그쵸. 우승이 진짜 코앞에 있었거든요. 진짜 무조건 우승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든. 근데 그냥 형규가 틀릴 수 있는 그 50%의 확률에 뭐 틀리면 좋은 거고 아님 말고 약간 이런 느낌? 맞아. 으로 양보하는 게 히든 스테이지
본인이 들어갔어도 됐는데 그것도 아까운데 왜 3억 8천까지 양보를 하는가? 네,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시청자분들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치? 저는 한편으로는 또 이 여자를 향한 비난이 너무 거세니까 네, 이렇게 양보한 여자를 무작정 욕해도 되나 싶은 거예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어쨌든 좀 약한 거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이중잣대라는 그런 비난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약한 여자를 무작정 비난하는 게 맞나? 아니면 서바이벌이니까 여자들이 좀 더 욕심을 내줬으면 하는 기대를 하는 게 맞나? 이런 갈등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럼 뭐 아득바득 이겨 먹으려고 오만 펜질을 하는 상대 플레이어보다 왜 양보하는 이 사람을 욕하느냐 뭐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저는 윤소희 씨가 그 방송을 볼 때에는 그래도 자신의 최선을 했다고 보이긴 했어요. 왜냐면 그 상황에서 진짜 교착이 된 상태였고 둘 다 어떤 방법을 써도 이 상태에서 진전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누군가는 한 턴을 기다렸어야 됐는데 네. 현규가 지를 때까지 기다렸어야지. 정답을 지를 때까지. 그건 맞아. 어쩔 수 없습니다. 아쉬움은 아쉬움이고. 네. 하지만 그 브레인 회전만큼은 진짜 박수 치고 싶을 만큼 대단한 너무 여자다. 대단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명의 되게 이슈가 되는, 두 명뿐만 아니죠. 여러 명이긴 하지만 좀 대조되면서 이슈가 되는 분이 그 모델 현준과 네, 우승자 정현규 씨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 분 다 욕을 많이 먹었고, 네. 또 한 분은 또 욕에서 연민으로 좀 넘어가기도 했고, 한 분은 욕에서 더블 욕이 되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갖겠다. 현규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시청자들의 반응이 계속 이렇게 좀 뜨거웠는데요. 네. 이 한 끗 차이로 좀 평이 갈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둘 다 결국에는 이기기 위해서 술을 쓰고 교묘하게 하고 배신하고 맞아. 이렇게 한 거는 똑같잖아요. 근데 왜 한 명은 질타를 받고 한 명은 또 연민의 대상이 될까?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거든요. 네. 현준 씨도 사실 감옥동 멤버들이랑 와방방 막 뛰어놓고 나중에는 안 쳐다보고 본인이 더 유리한 현규 쪽에 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돌 형님을 바로 사살. 세동 형님을 킬, 사살. 자기 죽을까봐 킬하고 네. 약간 아련하게 소심하게 쳐다보고 그 다음에 세븐아이 씨도 한번 배신 때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맞아요. 이런 면모들이 있는데도 왜 현준 씨의 이미지는 괜찮고 귀염받는가? 이것이 저희의 고민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맨 처음에는 그냥 무한하게 뭐 현준이는 이해되고 그냥 형규는 너무 싫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네. 좀 이거를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 진짜 인간성을 느꼈냐 시청자가 혹은 느끼지 못했느냐 이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현준이의 그런 교활하고 막 이쪽 갔다 저리 갔다 막 냉탕 온탕 했던 그 플레이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서사적으로. 왜냐면 혼자 뭐 생활동으로 감옥동에서 넘어간 케이스고 그렇네. 그 양쪽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해서 불안하에 있었잖아요. 인간 자체도 좀 불안해 보이는데 이 서사도 되게 불안해서 불안핑. 그래서 이 불안핑의 면을 보다 보니까 되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제 현규는 정반대로 계속 생활동에 있으면서 절대 맨 처음엔 감옥 가겠다 해놓고 자기는 감옥 가기 싫다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좀 감정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저도 규현이랑 소희를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아직 이해 못했어. 그냥 왜 형하고 누나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티노 씨는 또 아니고 규현 씨는 되고 뭐 소희는 뭐 그거 알려줬다죠. 히든 방에 알려간 거. 근데 왜 그걸 또 하고 막 세븐아이는 자기랑 성정이 또 안 맞으니까 나는 애초에 그 사람이랑 연합을 한 적이 없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이 도대체 어디서 기인한 건지 알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선택이 왜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그냥 제 약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뭐 소시오패스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감정선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건가 보다 진짜. 근데 진짜 서사가 좀 부족하다 해야 되나? 왜냐면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현규, 규현, 소희는 왜 그렇게까지 끈끈해진 건가? 맞아.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거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관계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런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연출의 부족 수 있죠. 편집을 있죠. 그 서사를 잘 못 담아낸 거죠. 잘 못 담아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안 담아낸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인공 서사가 손은유 그쪽 서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감정선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말들도 너무 밉고 얄밉게 느껴지는 거야. 아 너무 미워 솔직히. 갑자기 화가 잔뜩 나네. 현준 씨를 은은하게 그 생활동에서 약간 따돌리는 듯한 느낌의 말들. 네. 완전. 갑자기 그러니까 은은하게라고 여기도 했는데 여기도 또 화났어. 완전. 내가 1등이고 소희 누나가 2등이야. 왜 소희 누나가 2등이야? 내가 지금 소희 누나 피스 줄 거니까. 이런 말들 있죠. 너랑은 안 할 거야. 그리고 나는 거기서 제일 거슬리는 거는 지는 왜 항상 1등인데 나 그게 너무 싫어. 내 말이. 세븐 소희가 양보를 아이비. 잘하니까. 나는 너무 거대한 현규라는 아들의 세계관인 것 같았어요. 운이하이. 현규 아들 키우기 세계관. 오! 맞아. 그러니까 뭐 한다고 쟤를 저렇게까지 해줘? 왜 제 눈이 좀 돌아 있었다? 제가 좀 집착적이라서? 아니면 그렇게 너무 막 하고 싶어 하니까 해라. 그래 니 한번 해봐라. 이게 사회적인 시스템이랑 다를 바가 너무 없다고 느껴지니까. 진짜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막 집착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냥 옆에서 아유 됐다 니 해라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거 느낌이요.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욕먹을 수 있겠지만 남성들에게 용인되는 분위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 소희 씨가 양보했던 이유도 뭐 그런 거에 좀 기인을 안 했을 수도 없다라고 좀 보거든요. 맞아. 그래서 현규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 잘하고 뭐 욕심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래 너 욕심도 있고 야망도 있고 뭐 능력도 되네 한번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봐 남자들한테 이렇게 하지만 여자들한테는 능력 있고 하면 거슬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유구하게 그렇게 사회가 작동했으니 이 현규의 그런 반짝이는 모습이 그냥 반짝일 땐 좋죠. 근데 그거를 우쭈쭈 받는 그 모먼트가 나 너무 싫은 거야. 이거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예전의 서바이벌들에서도 보였던 게 여자들이 능력이 있어도 뭔가 본인이 주인공이 돼서 이걸 막 잡아가거나 아니면 다 여자들을 스스로 먼저 따라주거나 이런 그림이 진짜 보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 없어. 근데 소희 씨처럼 진짜 능력이 현규를 초과하면 초과했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나왔는데 또 양보가 아니라 약간 현규 씨가 돋보이게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니까 약간 이것마저 이런 느낌? 저는 만약에 소희, 은유, 지영 이렇게 해서 약간 여자 연합으로 갔으면 셋 다 특성이 너무 좋아요. 소희가 약간 원탑 브레인이고 강지영 아나운서가 또 엄청 통찰력이 또 있는 편이고 은유 씨 되게 멀티적으로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됐으면 그냥 무조건 끝장 뽐뽐뽐이야. 그냥 은유 소희 결승전 뱀! 와 진짜 이상적이다. 진짜 은유소희 결승전 정말 보고 싶다. 그냥 스트릿 두뇌 파이터 되는 거임 그때. 사실 근데 역량으로 보면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소희가 처음에 도둑으로 뽑힌 그게 유일한 오점이다. 첫 단추가 잘못 끼었다. 그런가?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현규 씨도 똑똑한데 진짜 똑똑해서 본인이 1등 했어. 그러면 진짜 말 못하는데 그 운이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서바이벌 1등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듯한 느낌. 근데 그게 항상 그래 왔으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현규가 이 정도 캐릭터고 너무 똑똑하고 얘가 집착도 있고 열망도 있으니까 얘가 1등 하겠거니 하는 그런 사고의 시스템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는.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손은유, 세븐아이 분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할 수 있죠. 뭐 누구는 근데 이건 형규라는 개인이고 뭐 소희라는 개인이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제 눈에 그렇게 보여서 싫다. 네.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랑 좀 이어져서 형규가 우승한 게 현규가 그 감정이 좀 메마르고 되게 이성적인 면이 많이 부각이 되잖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긴 것이 결국은 이성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좀 증명하는 느낌? 증명된 느낌? 뭐 이게 좀 비약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게 좀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현규 씨의 발언에 기인한 거예요. 현규 씨가 맨날 음. 현준이 보고 쟨 마음 약해서 못해? 막 이랬잖아요. 뭐 지켜보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젠 F라서 뭐 이런 거 오. 뭐 그런 야, 말. 현준이 상처받아 막 이런 얘기하고 저는 그래서 약간의 가설이 생겼는데 예, 예. 시즌 1을 제가 또 다시 봤잖아요. 네. 그리고 시즌 1의 서사를 또 쭉 따라가면서 보니까 그때는 결승전에 궤도 씨랑 하석진 씨가 있었잖아요. 보니까 감정적인 사람들은 결승전쯤 되면은 그 모든 배신과 술수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떨어짐과 동료애와 이런 것들이 다 휘몰아쳐서 거의 아파 사람이 그러니까 질병이 정신이 너무 아파. 실제 신체적인 신체화, 질병이 생겨. 신체화 증상. 신체화 증상. 궤도 씨 마지막 화 보면은 메이크업은 제일 빡세게 했는데 제일 수척해 보여. 진짜 거의 기절할 것 같아. 혼절할 것 같아. 그리고 소희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배 아프고 막 맞아. 스트레스성 막, 위험해 막. 근데 현규는 되게 잘 먹고 잘 건강하게. 그러니까 이게 타격이 있다. 싫다 그게 나는. 데블스 플랜이라는 게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 그렇죠. 같아. 이건 우리 합숙을 사회가 해야 아니죠. 되니까. 맞아. 6박 7일? 아니 그리고 죽만 먹이는 게 어딨어 사람은. 그니까. 아니 은유 씨 3kg 넘게 빠졌대요. 실시간으로 살이 빠졌어. 단백질도 안 탄단지는 맞춰서 조금 주더라고. 닭죽을 주라고 다 큰 걸로. 그러니까 다리로다가 하나씩 1당 통다리를 하나 넣어달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어지는 질문은 형규 씨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게임을 되게 열심히 해서 우승을 쟁취한 플레이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화가 날까? 막 왜 형규를 보면서 계속 사회 시스템이 생각난다고 그럴까? 그냥 서바이벌이잖아. 이거 그냥 장르적 특성이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의견이 또 분분할 것 같은데. 저는 좀 처음에는 저도 막 봤을 때 현규 씨를 굉장히 뭐라고 했지만 예. 너무 전국민적인 분노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렇게까지 시리어스한 일인가?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규 씨가 뭐 실제로 사과도 하고 자기가 프로그램에서는 우승에 너무 혈안이 돼서 몰입을 했는데 공격적인 말을 한다든지 그런 세게 나간 모습이 불쾌감을 드린 것 같아서 반성한다. 자기는 밖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래서 당분간 방송 안 하겠다. 네.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 형규 씨가 너무 욕을 먹는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해요. 안타까운데 이게 또 사실 전 그나마 다행인 건 정종현 PD도 같이 욕을 그래서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 사람은 또 편집된 모습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현실이랑 다를 바 없다 생각하고 그 안에서의 나와 밖에서의 나를 완전하게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서바이벌의 시스템은 조금 더 극단적인 정도의 차이인 거지 똑같은 시스템으로 현실이 굴러가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궁지에 몰렸을 때 반응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규현 씨도 막 20년 넘게 방송을 하면서 방송인이란 딱 완전 그런 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네. 토크쇼도 많이 했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인 거는 그냥 규현 씨가 원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또 알 수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이거를 완전히 동떨어져서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람의 현실적이고 더 내면에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거를 완전 약간 세브란스 단절처럼 이니와 아우리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이너 조크를 하시면 어떡해요? 네, 그래서 막 갑자기 데울스 플랜 세가운 들어가
이렇게 하면서 뭐 깨가지고 그니까. 그렇네. 정말 정확한 그러면서 비유야. 아예 남이 했다고 얘기할 수 세브란스 있어요. 단절 모른다고요. 세브란스 단절이네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 그래서 그래. 완전 맞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행동 저는 몰라요. 제 기억에 없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아예 거죠. 분리된 그 자아가 아니라는 거죠. 네. 심지어 세브란스 단절에서조차 나중에는 그게 이어지면서 되게 문제가 저기요. 저기요. 지금 저희 데블스 플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 얘기하면 안 예, 될까요? 예, 예. 네. 아무튼 그래서 뭐 현규 씨가 너무 욕을 먹으니까 그렇게 말씀한 거 이해도 되고 그다음에 밖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겠죠 최대한. 하지만 그게 내가 아니온 것처럼 얘기한 건 나 아니다. 밖에서는 뭐 똑바로 행실한다. 모르죠 그야.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약간 현실과 완전하게 분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서바이벌은.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음. 자기를 그렇게 명확하게 안팎을 분리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음. 진짜 그거 인격 해리성 인격 장애가 아닌 이상. 나의 근데 안 좋은 면이 부각될 수는 있겠다. 그쵸. 뭔가 그게 건드려지거나. 근데 그거는 자기가 참여자로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라면 조절을 또 해야죠. 그렇죠. 또 갑자기. 저도 사실은 서바이벌 게임에서조차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피해 게임 저희가 얘기했지만 피해 게임 3에서 홍진호 씨가 유리사 씨가 울면서 막 다가오니까 그걸 네. 되게 잘 들어주잖아요. 다른 팀인데도 맞아. 불구하고. 그리고 속아 한 번 넘어가죠. 속아주고. 근데 그게 속아주는 것일 확률이 있을지언정 그냥 한번 받아주는 식의 플레이를 하는 게 저는 그런 게 호감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맞아. 더 커뮤니티에서도 맞습니다. 테드 씨가 맞습니다. 그 이승국 씨 테드 씨가 네. 이 불순물자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됐어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너무 비겁하게 할 거면 차라리 내가 나갈게 이런 식의 대사를 하시거든요. 그냥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인류의 인류애가 충족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선호에서 그렇지. 현규 씨의 그런 플레이가 솔직히 말하면 되게 전략적인 걸 수도 있지만 네. 인간적으로 약간 멀어졌다. 네. 나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넘어가자. 그러면 서바이벌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장르가 되게 그냥 다른 예능과도 또 다르게 그러니까 두뇌 서바이벌 좀 특이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사람들의 이번에 반응에서 모순적인 면을 많이 느꼈거든요. 뭐죠? 왜냐면 사람들은 사실 서바이벌에서 욕심 안 내는 사람을 싫어해요. 소희처럼. 네. 욕심을 안 내면 싫어요. 그리고 우승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승에 몰두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데블스 플랜 소개할 때도 뭐 배신해도 되고 어떤 방법도 허용됩니다. 라고 하는데 막상 현규처럼까지 행동하면 싫어해. 뭔가 이 선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맞아요. 좀 이중적인 면이 있죠. 저희 대중들에게도. 네. 그래서 현준 씨가 뭐야 박수 쳐준다더니 이거 봐 아무도 안 쳐줘 이렇게 말을 했던 것과 비슷하게 누굴 원하는 거냐. 예를 들어 더지니어스에서 뭐 장동민 씨야 정치도 잘하고 뭐 똑똑하기도 하고 뭐 인간성도 있고 뭐시기 맞는 캐릭터라고 하지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장동민 같냐는 거죠. 그 사람은 근데 두뇌 서바이벌이라는 장르의 탄생에 너무 큰 기여를 한 사람이네. 그러면. 근데 또 비판할 수 있어. 그 사람조차 너무 가부장적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완벽한 플레이어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렇다면 결국에 욕먹을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 거긴 하네요. 저는 이게 서바이벌인데 두뇌 서바이벌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서바이벌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전 스우파가 제가 연어 타임 할 때 네. 스우파를 결국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스우파도 참 좋아하고 흑백 요리사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뭐 드라마지만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제가 생각했을 땐 비슷해요. 왜냐면 공동의 목표가 확실해. 그러니까 스우파는 춤장이 되고 싶은 거야. 자기가 춤장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냥 뭐 어떠한 종류의 춤이든 일단 춤을 춰. 흑백 요리사도 뭐 다 이탈리안 한식 뭐 다 다르지만 나 요리장이 되고 싶은 거죠. 요리를 겁나 해.
미친 듯이 칼질을 해. 오징어 게임 뭐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게 뭐야. 난 일단 1등이 돼서 저 돈을 딴다. 되게 간절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가자들이 좀 동일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고 몰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우승해서 3억 8천을 받는 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우승해서 똑똑이 소리 듣는 게 목표인 건지 뭐가 이 모든 참가자들의 공동의 목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어들마다 그냥 이게 단순히 이 사람의 특성이다라고 볼 건지 아니면 그냥 다들 출발선이나 목표가 달라서 속내는 다 달라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아리까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규현 씨가 결국에는 포기하는 면을 보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그리고 뭐 올림피아드인가 하면서 약간 똑똑한 연예인으로 엄청 셀링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수재들에 비해서 똑똑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그러니 좀 의리 있고 좀 밍글링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또 나온 걸 수도 있고.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냥 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바이벌 같다는 생각이 좀 안 들고. 그냥 각자 역할을 하다가 집에 가는. 네네. 뭐 그 안에서는 실제 상황이니까 다이내믹이 있을 수 있죠. 예능이고. 근데 좀 네, 그래서 서바이벌이라는 장르적 특성이라고 제가 잘 못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바이벌이당 우승 3억 8천을 위한 서바이벌이당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사회 실험의 일종이고 결과가 현실 사회랑 똑같은 사회 실험을 내가 왜 봐야 되냐 이런 생각에 다다라서 9화를 보고 제가 하차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거를 이제 요약본으로 보고 왔는데 그래서 다시 또 두뇌 서바이벌은 안 볼 것 같거든요. 너무 아까워. 이것 때문에 탈퇴를 하시겠다. 아, 더 지니어스 먼저 보여줄 걸. 그래서 그냥 저는 뭐 너무 이런 게 보고 싶지 않아 그냥 홀덤펍을 가려고요. 은희 씨가 자꾸 홀덤펍을 가겠다고. 그래서 저랑 장르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몰입이 안 되시는구나. 몰입이 안 돼요. 다들 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저 근데 되게 딴 얘긴데 다시 저도 연어 타임 하자면 네. 제가 은희님이랑 진짜 비슷한 이유로 네. 연프 중에서도 그렇게 갈리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환승연애나 네. 솔로지옥은 셀럽 되고 싶은 그 다른 목표가 또 있잖아요. 커플이 되기 위한 게 아니라 맞아. 솔직히. 네. 근데 낯솔은 진짜 결혼의 진심이야. 모두가 결혼과 자기 짝찾기만을 바라봐. 그래서 몰입이 잘 되는 것 같아.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럴 수 있겠다. 진정성에 관한 거잖아요, 결국엔. 아니 뭐 진정성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제가 또 낯설은 또 너무 안 보기 때문에 저 과한 진정성 maybe 그러니까 이건 또 약간 너무 과하고. 그러니까 사회 실험 같은 게 너무 싫은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거기 낯설도 3일 동안 좀 너무 갑자기 결혼할 사람 찾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돌아가지고 막 약간 배속한 것처럼 막 너무 막 두 배 감기 한 것처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늘 타이머 시작하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랑 데이트하실래요? 아니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이상한 인간 군상들이 보인다는 거죠. 나는 보기 싫어. 뭔지 지하철에서 보는 알겠어. 걸로 충분해. 뭔지 알겠어. 이런 느낌. 정상 템포가 아니다. 낯설. 네. 데빌스 플랜 2도 갑자기 이 세계관에 들어가서 갑자기 울고 뭐 이게 떨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몰입하고 맞아요. 이게 너무 정상적이지 않긴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막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 사람이 완전 적군이라 생각하고 뭐야 왜 저래? 막 계속 이렇게. 더 지니어스 보여줄 걸. 그러니까. 더 지니어스는 괜찮은데. 근데 님들이 저를 데블스 플랜 2를 보고 와서 에피소드를 하자라고 해서 제가 이걸 본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희가 추천할 때까지만 해도 초중반이어서 되게 재밌었어. 맞아. 그때는 10회부터 12회가 안 나왔을 때. 우리는 그래도 황금기에 초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흥분해서 거의 10분 단위로 저희 단톡방에 재밌어 하셨잖아요. 야 이거 모임? 하면서 홀덤 모임? 홀덤펍 가자 얘들아. 그래, 하고 난리 재밌어 났는데 했어. 갑자기 나 9화 하차해. 뒤에 부분은 내가 요약본으로 보고 준비할게. 대풀 규탄한다. 너무 속상해. 근데 진짜 9회까지만 해도 레전드 서바이벌 레전드 탄생이다. 재밌었어. 맞아. 이제는 희석됐지만. 네.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 실험 얘기하셔서 한 가지만 더 궁금한데 네, 더 커뮤니티는 재밌게 보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사회 실험 같다고는 생각 안 하신 거예요? 맞았죠. 뭐야? 뭐야? 맞았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신박했어요. 연프도 아니고 두뇌 서바이벌도 아니고 힘 서바이벌도 아니고 뭐 단체 서바이벌도 아니고 이념 서바이벌? 이념 서바이벌이라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음. 너무 필요한 주제를 던진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존재가. 근데 데블스 플랜이 나는 되게 메시지 없죠. 없다. 없지. 그리고 재미지. 정종현 씨가 너무 좀 나영석 PD 같더라고요. 제 그 말은 리뷰 같은 거 보실 때. 네네네네. 아, 전 연출자가 또 이렇게 너무 앞에 있는 것도 그렇게 좀 선호하지 맞아. 않아서. 요새 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특히 그냥 만약에 리얼리티 지락실 같은 거면 오케이 알겠어요. 그 포맷 자체에 대해서 연출자가 개입하는 게 재밌으니까. 근데 이건 철저히 무대 뒤에 있어야 되는 건데 리뷰하면서 그걸 계속 얘기하니까 왜 얘기해? 알고 싶지도 않아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리고 좀 개입하셨다고 하니까 또 맞아. 맞아요. 실제로 되게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잉크가 한 방울 떨어진 느낌. 그래서 이건 이 맹물이 아니게 된 느낌. 맞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아. 두뇌 서바이벌이라는 게 내가 제일 똑똑해. 이게 뭔가 직업의식도 아니고 맞아요. 약간 뭐를 걸 수 애매하다.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또 간절함도 또 없어 보이는 거지. 뭐 흑백요리사는 진짜 자기 요리사, 뭐 댄서면 댄서, 나 빚쟁이로서는 뭐 목숨 이런 거잖아. 낯설이면은 결혼 이런 건데. 근데 여기는 직업 뭐 걸 게 없어. 사람의 두뇌가 단순하지 않네요. 맞아.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 잘. 왜냐면 전 이세돌 씨 같은 분이 네. 끝까지 갔으면 너무 즐겜 하시니까 네. 재밌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즐겜러가 오히려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목숨 거는 막 이런 것보다는 각자 뭐 좋아하는 군상이 네 있겠죠. 다른 것 같아요. 그 저는 결론적으로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다 사회 실험 같아서. 그러세요? 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힘들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콘텐츠를 보면서. 알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저희는 감옥동에 혁명이 필요하다. 저는 원래 이런 건가 싶었어요. 너무 감옥동이랑 생활동에 체인지가 없어서 그냥 처음 그 뽑기 한 걸로 계속 가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렇다면 진짜 혁명밖에 없는데 답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감옥을 부수고 나왔더라면? 맞아요. 아니면은 그 사람 억지로 뭐 감옥에 넣어. 어. 아니 뭐 닭죽을 들고 나가서 던져. 아니 뭐 이거 장난이지만. 그 근데 피해 게임이었으면 가능한데. 진짜 가능. 이게 혁명적인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나는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린다. 그니까 마르크스처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저 그래서 이거 딴 얘기인데 제가 이틀 3일 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쓴 공산당 선언이라는 와. 책을 샀어요. 사회학과냐고요. 왜냐면 원래 살 마음이 없었는데 독립서점을 갔는데 그 발췌문이 있었거든요. 제 겉표지에. 근데 거기에 모든 프레타리아들이여 단결하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웅장해지죠. 근데 그걸 보자마자 내가 안 살 수가 없겠는 거야. 이거 감옥동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산다. 어이없어. 갑자기 하고 공산당 구매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좀 이런 혁명적인 걸 원하나 봐요. 저희가 단결 언더독을 앤드 혁명이 좋아하니까. 근데 단결은 했어 솔직히. 혁명이 안 됐잖아요. 좀 약했어. 단결하여 혁명을 마침표 찍어라. 노동자들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속상해. 네, 그래도 좀 재밌게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추천곡은 바로 Devil May. Devil May. 네. Devil May이지만 저는 또 감성 낭낭하게 언제나 그랬듯이. 언제나 그랬듯이 제 스타일로 끝내려고 하는데요. 좋아요. 네. 저만의 추천곡을 또 기다리셨을 분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근데 기다려요. 되게 많은 분들이 메이 씨 팬층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메이 씨 팬층 공고해요. 공고. 이게 뭔가 싶어요. 뭔가? 네. 왜요? 짜증나네. 또 우리 또 고객님들이 또 되게 감수성이 좋으시구나. 예. 고객님까지 매겨 이제. 그니까 왜 저래? 죄송해요. 저의 추천곡은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라는 캐롤로 노래입니다. 중사. 요새 좀 유명했던 노래 잠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로로까지 매겨.
한로를 캐롤러 중사래. 근데 메이 씨는 좀 조롱을 받아야 제맛이잖아요. 맞아요. 이 그래 관계성. 제 생각에는 저를 조롱하시고 한로로 씨는 좋은 아티스트 분이십니다. 훌륭하고. 요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저희 찐 고객님들이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기대했을 거야. 맞아. 내가 너를 매기는 거를. 맞아. 오케이. 너를 사랑하게 될 거야. 네, 그냥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게 될 그럼에도 거예요?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거야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규 씨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데블스 플랜 2 그리고 정영규 씨의 만행까지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왜 멋있다. 이렇게 마음이 넓어? 진짜 멋있다.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난 못하겠어 이번 생에는. 영원히 싫어해. 증오하고. 이옥섭 감독이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죠? 네. 네. 저는 또 내일 오늘 밤에 결과 나는 거를 통해서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지 말지 우리네 결정을 진짜 이거.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돌아오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돌아오는 주말 서울 종로 1지로 일대에서 2025년 서울 퀴어문화 축제가 개최되는데요. 토요일에 퀴퍼가 이제 열린다고 합니다. 올해는 아쉽게도 저희가 부스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행진에 깃발과 함께 참여를 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프로필 링크에 트위터, 인스타그램, 오픈 카카오톡 링크가 있으니까요. 오시고 싶으신 분 아니면 좀 궁금하신 분은 다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재밌게 걸어보자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일 비백.